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매우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려서, 오늘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6월까지, 6월 초, 혹은 5월 말까지 또 계속 올리다가, 여름에 SAT가 시작되면 또 한, 2, 3개월 동안 못 올리겠죠. 오늘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명한 일인데도 질문들이 많으셔서 할 수 없이 올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진단고사, 모의고사, 실제 문제, 연습 문제. 유출 문제는 안 됩니다. 유출 문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정말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시험 문제를, 베끼거나, 시험 문제를, 사진을 찍거나, 시험 문제를, 푼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기억하게 해가지고, 푼다는 거, 좀, 양심이잖아요. 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단고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모의고사, 실제 문제, 연습 문제, 이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실제 문제이면 실제 문제에서 또 좋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개된 실제 문제들, 예를 들면, 오피셜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ETS가 직접, 돈을 받고 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는 게, 그게 무조건 좋다. 많은 연습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꼭 영어하고 관련된 SAT 같은 게 아니라,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역사든지,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시는 어떤 종류의 과목이든지 간에, 분석하고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연습만 하면, 그러면 정말 성적이 만족할 만하게 올라가던가요? 저 어떤 과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아니, 토익이나 토프나 탭스 같은 거를 많이 연습하고 올라가지 않느냐. 여러분 SAT하고 그 다음에 토익하고 토플하고 탭스는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렵고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렵다 쉽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영어 사용 능력 테스트입니다. English proficiency test예요. These are like testing how good your English is, right? Your English level of proficiency를 보려고 하는 테스트들이에요. 얘는 영어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SAT만 그런 게 아니라 GRE, GMAT, LSAT 이런 시험들은요. SAT, GRE, GMAT, LSAT 이런 시험들은 영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영어를 이용하지만 영어 사용 능력이 목적인 테스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는데요. SAT, GRE, GMAT, LSAT은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 시험입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논술 같은 시험과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논술을 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리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력이나 분석력, 판단력, 종합력 이런 것들을 상상력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험의 내용이 저런 식으로 분석적이면 분석적일수록 단순한 많은 연습만 갖고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을 하면 좋죠, 당연히요. 많은 연습은 그 많은 연습을 안 한 학생보다는 좋을 뿐이지 그 많은 연습 대신에 조금밖에 연습을 안 했지만 자기가 조금밖에 안 한 연습을 가지고 분석과 이해를 철저히 한 학생한테는 사실상 뒤지게 됩니다. 그럼 순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엄청난 많은 연습을 하고 그 엄청난 많은 연습을 모두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실력을 올리는 학생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한 다음에 엄청난 양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요? 이런 진단고사, 모의고사, 실제 문제 이런 거를요. 글쎄요. 한 500회? 600회? 그렇게 나와 있긴 하나요? 700회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아마 정신이 오락가락 하겠네요. 자,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고 그걸 전부 다 분석과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죠? 그쵸. 시간 부족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분석과 이해를 하는 만큼 많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상태에서. 최악은 뭐죠? 최악은 뭘까요? 제가 마치 다 말한 것처럼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최악은 뭐냐면 분석과 이해는 하지도 않고 그냥 연습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연습만 해도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처럼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만 테스트하는 시험들은요, 실제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실수 중에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최대로 극복되는 거지 나머지 한 가지는 사실상 그렇게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시험을 잘 몰라서 시험의 형식 때문에 혹은 시험에서 뭘 묻는지가 좀 헷갈려서 그래서 하는 실수들입니다. 시험의 구조라든지 시험의 출제 방식의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 극복이 되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편견이 심하다, 잘못된 추론을 한다, 단어를 꼭 이런 식으로 잘못 본다, 어떤 뜻을 꼭 보면 자꾸 헷갈린다, 이런 실수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심지어 이렇게 쉬운 시험인 토익과 토플과 탭스에서조차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만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약간 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목이 그 분석과 이해 없이 그냥 연습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죠? 무슨 과목이죠, 도대체? 자, 그런데 SAT하고 GRE하고 GMAT하고 LSAT은 이건 실제적으로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의 분석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사고력 등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익과 토플과 탭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점수를 올리기 어렵다라는 것 말고도 SAT만이 가지는 또 GRE하고 GMAT하고 LSAT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상 분석과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그냥 맹목적인 연습은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뿐이냐면요, 자기가 본 지문을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면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는 GRE하고 GMAT하고 LSAT에 비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입니다. 자, 그러면 SAT하고 GRE하고 GMAT하고 LSAT의 요 세 시험과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은 영어 사용 능력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 영어를 얼마나 하니? 너 미국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니? 너 영어로 수업은 들을 수 있겠니? 라는 기본적인 테스트일 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에게 너는 그런데 영어로 사고, 분석, 논리적인 앞뒤 가리기를 할 수 있겠니? 하고 묻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국인이 보는 시험이고 저거는 자국인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SAT하고 GRE하고 GMAT하고 LSAT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캐나다 사람 아니군요. 자,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자기네가 보려고 만든 시험입니다. 미국인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SAT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얘는 지극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입니다. 여기서 문학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학적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상징과 은유, 비유, 직유, 빈정거리기 등이 이런 문학적 요소가 아주 지극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많이 연습하면, 그냥 시험지만 많이 못 풀고 있으면 어떤 학생의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고요? 어떤 학생의 철학적인 사고 분석력이 강해진다고요? 저는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연습을 강조하는 학원들이나 많은 연습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유출문제 등을 많이 연습해서 똑같은 지문이나 똑같은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슬프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 자, 다시 한번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많은 연습을 하되 분석과 이해를 동반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진단고사,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시험을 될 수 있으면 실제 문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 문제가 없으면
연습 문제라도 좋은 연습 문제는 좋습니다. 가장 좋은 연습 문제는 세 가지 종류인데요. Kaplan, Pearson Review, 그 다음에 Macgraw-Hill.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연습 문제입니다. 어떤 학원에서 밸런스가 어렵고 좋고 Pearson Review하고 Kaplan 쉽다고 말했다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학원들이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혹시 SAT는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시험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 정말 의외적으로요. 어떤 특정한 집단의 학생들은요. 정말 연습만 해도 이 형식이나 구조에서 오는 실수 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실수까지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혹은 재밌다. 참 기분 좋다. 좀 기분 좋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냐면 자, 여기다가 물음표처럼 건 뭐냐면 후보가 천재라기보다는 천재스러운 다시 말하자면 extremely high levels of intelligence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뭐 꼭 IQ로 따져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 한 170? 뭐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죠. 170 정도의 학생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혼자서 몇 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그게 1회, 10회, 100회 이렇게 가다 보면 출제 경향부터 시작해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줘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만 풀어서 많이 연습을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하여튼 몇 천만인데 전부 다 IQ 170에 해당하는 천재라는 얘기네요. Kind of nice to feel that. 그렇게 생각하기에 참 기분 좋네요. It's kind of proud of myself, right? Proud of myself. 써라. 우리 학생부터 천재군요.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간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시간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분석과 이해를 동반한 많은 연습을 주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문제가 모자르면 제발 양심적으로 유출 문제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문제가 만약에 모자르면 그러면 Kaplan, Pearson Review, 그다음에 Macgraw-Hill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Kaplan은 영어의 미묘한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영어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참 좋은 연습 문제이고요. Pearson Review는 실제 문제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은 함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함정에 잘 속는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연습 문제이고요. Macgraw-Hill은 지문에 실제 문제보다도 어떨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상징성이나 비유나 아니면 implication이 암시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문학적 특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학적 접근력이 약하다라는 사람들은 Macgraw-Hill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연습 문제 새 출판된 책은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거는 너무 돈이 아깝고 설명이 너무 길고 별 의미도 없으니까 문제는 괜찮은데 설명이 너무 아니에요 전혀. 그러므로 Macgraw-Hill은 12회분, 그다음에 Pearson Review는 11회분, 그다음에 Kaplan 12회분 이렇게 그 연습 문제하고 답만 딱 있는 뭐 간단히 설명이 있긴 하지만 연습 문제가 많이 들어 있는 그 연습 책을 프랍북을 사용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 왜 SAT는 단순한 연습만 가지고는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왜 분석과 이해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매우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접근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고 추상적이고 헷갈리잖아요. 철학적이다. 철학! 그럼 머리 안 아프나요? 물론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이거라 머리 안 아프지만 그 다음에 문학적이라는 것은 상징, 은유, 비유, 직유, 아이러니, 풍자, 그 다음에는 빈정거리기 등을 엄청나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는 사람이 헷갈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연습만 한다고요? I don't think so.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SAT 성적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닌데 혹은 엄청난 high levels of intelligence가 없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죠. 유출 문제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운 좋게도 똑같은 문제를 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너무나 많고
정말 그 상담 채널,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런 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랜만에 돌아온 유튜브, 여기에서 오늘은